안녕하세요. 다행히 오늘 개강인데 이렇게 뵙게 돼서 기분은 좋네요. 혼자 하고 있다가 늘상. 우리 교재가 새로 나왔어요. 이전 교재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일단 교재 내용을 좀 설명해 드리면 음, 아, 타이틀이 지금 120문제라고 되어 있잖아요. 일단은 120문제가 있고 어, 차례 한번 보시면 챕터별로 120문제가 있고요. 고급 문제라고 따로 별도로 되어 있죠. 자, 이 이유는 우리 2차 시험 경험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 세무사 2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에, 회계사 시험하고 좀 많이 달라요. 범위도 다르고 어, 난이도도 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세무사 시험 대비해서는 그 앞에 있는 120문제 정도면 충분하다고 봐요. 근데 가끔 이제 또 조금 어려운 문제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고급 문제라고 그래서 한 20문제 정도 빼놨습니다. 일단은 수업 중에 120문제는 다 풀어 드릴 거고요. 시간이 되든지 아니면은 관련된 문제가 있으면 고급 문제도 일부 제가 풀어 드리긴 할 거예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너무 많이 풀어보는 것도 여러분들한테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예. 그래서 수업 중에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는 이제 목적에 맞는 준비를 해야 되고요. 사실 120문제도 내 개인적으로는 좀 많아요, 양이. 우리가 다른 중요한 과목이 있는데 요것만 원가 관리 회계만 엄청나게 많이 할 수도 없는 거니까. 그래서 어찌됐든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을 봤을 때는 120문제 정도는 충분히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전에 교재하고 많이 다르다고 말씀드렸는데, 특징이 좀 뭐냐면, 해설. 해설을 되게 좀 세밀하게 해놨어요. 사실, 원가 관리 회계는, 뭐랄까, 이제 큰 개념을 잡지 않은 경우에는 문제 보고 이제 해독하기 쉽지 않거든요. 해설을 최대한 많이 길게 해놨고요. 또 하나 이제 대부분의 문제 앞에는 자료 정리라는 걸 제가 써놓은 게 있어요. 해답 맨 처음 보면 자료 정리라고. 그 자료 정리 취지는 바로 뭐냐면 물음과 별도로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봤을 때 문제 키워드 또는 중요한 문장들 여러분들이 꼭 정리해 나가야 되는 것들을 미리 앞에 다 써놨어요. 그래서 일단 자료 정리 연습을 많이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마 수업 잘 들으시고 복습할 때도 우리 해설을 보시면은 거의 다 혼자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상세하게 적어 놨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정도 보고 이제 우리 문제를 볼 건데 일단은 이 중에는 원가 관리 회계에 충분히 대비되신 분도 계시고 조금 부족하다 하시는 분도 계실 테니까 일단 우리 2차 대비해서 최소한 조금 개념적으로 알고 가야 될 부분들 몇 가지만 설명해 드리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일단 우리 문제들 중 특징 중에 또 하나는 원가 관리 회계 물론 챕터별로 문제가 구분이 되어 있지만 원가 관리 회계를 가급적 구분하지 않고요.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응용
섞어서 낸 문제들이 많아요. 그건 뭐냐면 원가 관리 회계가 사실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이렇게 구분해서 배웠지만 실제 우리 기출 문제를 보더라도 이거는 100% 원가 문제, 이건 100% 관리 문제, 이런 문제도 있지만 이렇게 혼합된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이유는 원가 관리 회계 전체 내용을 보면 서로 연결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이제 어차피 원가 관리 회계 어느 정도 알고 계신 분들이니까 전체 한번 보고요.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되는지 그 연결 고리만 좀 살펴보고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원가 관리 회계는 크게 원가 회계, 관리 회계로 이루어져 있고 관리 회계는 다시 의사결정, 성과, 평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의사결정은 다시 단기 의사결정, 장기 의사결정이 있고 대부분 의사결정 파트에서 문제는 단기에서 거의 대부분 나오죠. 단기는 다시 뭐 일상적 특수 의사결정으로 구분할 수는 있지만 대표적인 내용이 CBP 분석, 그 다음에 관련 원가 분석, 대체 가격 결정. 장기 의사결정은 자본 예산인데 잘 뭐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 중요성이 좀 떨어지고 성과 평가는 책임회계 제도 이렇게 돼 있죠. 책임회계 제도는 4가지 중심점이 있죠. 원가 중심점, 수익 중심점, 이익 중심점, 투자 중심점. 물론 이제 여기에다가 추가로 불확실성 하에 의사결정 요 파트가 있고요. 최신 관리 회계 이렇게 돼 있죠. 전체 흐름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시 이제 원가 쪽으로 가면 원가는 개별 원가 계산, 종합 원가 계산, 그 다음에 결합 원가 계산, 요게 이제 전통적 원가 계산이라고 그러고요. A, B, C 활동 기준 원가 계산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는 파트가 우리 원가 계산의 관리적 응용이라 그래서 표준 원가 계산, 변동 원가 계산. 요게 이제 원가 관리 회계의 기본적인 내용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 원가 회계, 관리 회계 구분할 때 구분점이 바로 어디냐면 원가 함수 추정이에요. 원가 함수 추정. 자, 원가 함수 추정부터 본격적인 관리 회계라고 합니다. 그럼 사실 요 파트까지는 원가 회계라고 하는데 표준 원가 계산, 변동 원가 계산은 원가 회계가 아니에요. 얘는 이제 이름만 원가 계산이라 이름을 가지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쪽으로 연결을 시키려고 그러는데 얘는 이쪽보다는 이쪽하고 훨씬 더 관련성이 깊어요. 그래서 표준하고 변동원가 계산은 이 자체로도 중요하긴 하지만 이 자체보다는 이쪽을 대비해서 준비하셔야 된다고. 즉 우리 단기 의사결정 있잖아요. 얘는 다 변동원가 계산이에요. 그러니까 변동원가 계산 공부를 할 때 이걸 미리 예습한다고 보시면 돼요. 문제도 그래서 같이 나온다고. 같이. 또 표준원가 계산은 얘랑 똑같죠. 자, 원가 중심점 성과평가랑 똑같습니다.
그 표준원가 계산 공부할 때도 얘를 미리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또 하나, 우리 이제 원가는 제조원가하고요, 비제조원가가 있죠. 대표적인 비제조원가가 뭐가 있어요? 판관비가 대표적인 비제조원가입니다. 그러면 자, 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원가함수 이전의 내용들은 제조원가만 봐요. 그러니까 나머지 원가는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 자, 원가 회계에서 내용은 바로 뭐였어요? 제품 원가 계산이죠. 제품 원가 계산이기 때문에 제조 원가만 봅니다. 자, 원가 함수 추정부터 관리 회계이기 때문에 이때부터 이제 비제조 원가도 같이 봐요. 그렇게 구분 한번 해 보시고요. 자, 그러면 조금 이제 지엽적인 걸로 좀 가면, 자, 개별 원가 계산 파트에서 중요한 건 제조간접비 배부였잖아요.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면 보조 부문이라는 게 나오죠. 보조 부문. 자, 이 보조 부문이 또 나오는 데가 있거든. 어디 있어요? 여기 보조 부문 나오죠. 그죠? 관련 원가 분석에서 보조 부문 폐지 의사결정이 나와요. 그 사실 원가 관리 회계가 딱딱 구분된 것 같이 보이지만 절대 구분된 내용이 아니에요. 자, 또 이 A, B, C는 여기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주로 이제 최신능 관리 회계에 많이 연결이 돼 있어요, A, B, C는. 그 다음에 불확실성의 의사결정, 여기 의사결정이죠. 얘는 또 어디랑 연결이 돼 있어요? 또 여기랑 연결이 되겠다고. 단기 의사결정하고. 그래서 사실 내용이 뭐 방대하게 보이긴 해도 공부를 하다 보면 다 연결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제 원가 관리 회계가 전체적인 틀이 조금 안 잡힌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를 그려놓고 문제 풀 때마다 짚어가면서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뭐 짧은 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정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번 그려 놓으시고 얘를 자, 제조원가 흐름을 볼 건데, 제조원가 흐름에서도 뭐 중요한 이론들은 사실 있어요. 근데 이 이론들은 문제를 풀면서 해당 문제 관련된 내용들은 또 짤막짤막하게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문제 1번. 아까 설명해 드린 것처럼 우리 해답을 먼저 보시면 당구장 표시 자료 정리라고 되어 있죠. 요 내용들이 바로 해당 문제에서 중요 키 포인트 이런 걸 정리해 놓은 거예요. 나중에 복습할 때 참고로 보시고. 자, 문제 1번 한번 읽어 보세요. 자, 다음은 한국의 X1년 1사분기 제조활동과 관련된 자료다. 다음 물 있고 물음에 답하시오. 일단은 1월 1일 재고자산이 있고요. 재료, 제공품, 제품. 3월 말 재고자산은 재료, 제공품, 그 다음에 제품 주어져 있고요. 기타 사항 보니까 1사분기 투입된 직접 노무원가는 20만원. 그 다음에 1사분기 직접 재료 매입액. 매입액은 주의하셔야 되죠. 재료는 재고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필요한 건 매입액이 아니고요. 필요한 건 사용 금액이죠. 또 사용됐다고 하더라도 모든 사용 금액이 다 직접 재료비는 아니에요. 경우에 따라 간접 재료비가 나오면 걔는 어디로 가야 돼요? 제조 간접비로 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가공원가는 자 밑줄 예정 배부율. 일단 예정 배부율 하면 좀 긴장해야 되죠. 정상원가 계산이기 때문에 일단은 뭘 기억해야 돼요? 예정 배부율 알아야 되고, 예정 배부 알아야 되고, 배부 차이 금액 알아야 되고, 배부 차이 조정을 어떻게 할지 이 순차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셔야 돼요. 자, 밑줄 제조 간접 원가가 가공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60%다. 이게 이제 키워드가 되는 거죠. 제조 간접 원가가 가공 원가 차지하는 비율 60%다. 그러면 일단은 요 식이 주어졌기 때문에 분명히 요 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제조 간접비라고 자, 가공 원가는 직접 노무비하고 제조 간접비니까 자, 제조 간접비는 가공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60%다. 그럼 어떻게 정리하면 돼요? 자, 가공 원가는 결국에 직접 노무비 더하기 60%의 가공 원가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가공 원가를 X라고 하면 직접 노무비 더하기 0.6 X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일단 요 식을 만들어 놓고요. 자, 이제 3월 31일 재고 자산 현황을 보니까 제공품하고 제품이 완벽하지가 않죠. 제공품 같은 경우에는 직접 재료 원가가 주어져 있고 단위당 노무 원가가 주어져 있고, 그러면 제조 간접 원가는 어때요? 요 식을 이용해서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제품 같은 경우에도 직접 재료 원가 주어져 있고, 얘는 반대로 제조 간접 원가가 주어져 있으니까 우리 등식을 이용해서 직접 노무 원가도 찾아낼 수 있고요. 그럼 일단 찾아 놓는 거죠, 뭐. 자, 제공품 제품이 있다고 하면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라고 보고요. 제공품의 경우에는 직접 재료 원가는 25,000원. 자, 얘가 25,000원이 되고, 자, 노무 원가는 단위당 노무 원가라고 되어 있으니까 3,000 단위에 8원씩 하면 얼마가 돼요? 24,000원이 되죠. 자, 제품 같은 경우에는 28,000원이 재료 원가가 되고, 자, 제조 간접 원가는 단위당 30원이라고 그랬으니까 얘는 얼마가 돼요? 6만 원이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 제공품하고 제품의 제조 간접 원가, 직접 노무 원가는 요 식을 통해서 찾아낼 수 있는 거죠. 자, 먼저 제공품의 제조 간접비. 자, 지금 가공 원가는 모르겠고, 직접 노무 원가는 24,000원. 그 다음에 제조 간접비는 0.6X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X를 계산하면 얼마가 나와요? 6만 원 나와요. 자, 그러면 가공 원가가 6만 원이니까 제조 간접비는 24,000원 빼면 36,000원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기말 제공품의 원가는 85,000원. 얘 찾아냈고, 얘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죠. 자, X는 직접 노무비 더하기 제조 간접비는 0.6X인데 이미 제조 간접비가 주어져 있잖아요. X를 바로 계산할 수 있네. 그러면 X는 얼마가 돼요? 10만 원이지. 10만 원. 그쵸? X의 60%가 6만 원이니까 X는 가공 원가인가 노무 원가가 얼마가 돼요?
4만 원 되는 거죠. 그래서 기말 제품 원가 계산해 보면 12만 8천 원이 됩니다. 자, 물음과 상관없이 일단 요 금액들이 비어 있는 공간이니까 계산해 놓고 문제를 한번 보는 거죠. 자, 1사분기 직접 재료 사용액. 자, 요거는 원재료 창구를 보면 되니까요. 분기 초 재고자산이 얼마가 돼요? 2만 원 되죠? 자, 2만 원에 당기 매입 얼마라고 돼 있어요? 기타 자료 보니까 15만 원 매입했죠. 자, 15만 원. 그럼 총 사용 가능한 원료는 17만 원이고요. 자, 분기말 원재료 얼마라고 돼 있어요? 3만 원이라고 돼 있죠? 자, 얘가 3만 원이니까 17만 원에서 3만 원 빼면 14만 원 계산할 수 있죠. 자, 요구사항 2번 보면은 자, 요구사항 1에 정답이 15만 원이라고 하자. 그럼 요구사항 1의 물음이 뭐였어요? 직접 재료 사용액을 물어본 거죠. 그쵸? 그럼 단기 총 제조 원가는 재료비, 농무비, 제조 간접비죠. 그쵸? 재료비는 얼마라고 지금 가정했어요? 15만 원이라고 가정을 했죠. 자, 15만 원. 자, 농무 원가는 얼마라고 되어 있나요? 기타 사항 첫 번째. 1사분기 투입된 농무 원가는 20만 원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얘가 20만 원이죠. 얘는 굳이 찾을 필요가 없죠. 왜? 기본 등식이 있었으니까. 그쵸? 어떻게? 가공원가 X는 노무원가 20만 원에 제조간접원가는 0.6X가 되죠. 그쵸? 그래서 X를 계산하면 50만 원이 나와요. 그러면 노무원가가 20만 원이니까 제조간접원가는 30만 원 되는 거죠. 그래서 단기총 제조원가 계산해 보니까 65만 원이 되고. 자, 3번 X 4분기 말 제공품 재고 금액은 계산해 놨죠. 이거 85,000원 됐고. 4번 요구사항 2의 정답이 66만 원. 요구사항 2가 뭐였어요? 분기 총 제조원가죠. 그걸 66만 원이라고 하고, 요구사항 3번은 기말 제공품이니까 가정할 때 제품 제조원가는 얼마냐? 그러면 자, 단기 제품 제조원가를 찾아내려면 어떤 개념을 봐야 돼요? 제공품 계정에서 완성된 걸 찾든지 아니면은 제품 계정에서 입고된 걸 찾든지. 그럼 우리는 제공품을 볼까요? 제공품을 보면 자, 분기 초 제공품에서 그 다음에 단기 총 제조원가 합하고 완성품이 단기 제품 제조원가죠. 그 다음에 분기말 제공품. 자, 물음에서는 뭘 물어봤냐면 요걸 물어본 거죠. 분기 제품 제조원가. 자, 그러면 요구사항 2번이 뭐였냐면 분기 총 제조원가죠. 얘를 66만 원이라고 하자. 66만 원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요구사항 3번이 기말 제공품이니까 9만 원이라고 하자. 자, 기초 제공품 재고 금액 주어져 있잖아요. X 1년 1월 1일 기초 제공품이 10만 원. 얘 계산할 수 있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5번은 요구사항 4번의 정답이 65만 원이라고 하자. 요구사항 4번의 물음이 뭐였어요? 제품 제조 원가잖아요.
이랬을 때 매출원가. 매출원가는 어디에서 찾아야 돼요? 제품 계정에서 찾아야죠. 자, 그래서 제품 계정을 보면, 자, 분기초, 그 다음에 완성품 입고, 판매, 기말 제품, 매출원가니까 얘를 찾으면 되겠더라. 자, 자료 볼게요. 자, 요상사의 정답이 65만 원이니까 얘가 65만 원이 되고요. 기말 제품 재고는 계산해놨죠, 여기. 그래서 12만 8천 원이 되고요. 기초 제품 재고는 자료에 주어져 있잖아요. 11만 원. 그러면 총 단기 판매 가능한 제품은 76만 원. 76만 원에서 차감하게 되면 63만 2천 원. 자, 그래서 제조원가 흐름에 관련된 문제는 T계정, T계정만 잘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문제 2번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은 이제 이 차는 문제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답을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문제 쭉 읽어보시고 키포인트 되는 문장들 그거를 찾는 연습을 해야 돼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그 답을 내는 연습만 하게 되면 머리에서 정리가 안 돼요.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자료 정리 연습을 해야 됩니다. 물음과 상관없이. 자, 볼게요. X 1년 초에 설립된 한국은 고객 주문에 의해서 맞춤형 자전거를 생산한 회사로서, 자, 밑줄 직접 노무 원가를 배부 기준으로 간접 원가를 배부. 이거 중요한 거죠. 즉 제조 간접 원가 배부 기준은 직접 노무 원가가 되고, 정상 개별 원가 계산을 채택한대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예정 배부율, 배부 차이 조정에 대한 내용이 나와야 되고요. 연초에 이제 하나 나왔네. 직접 노무 원가와 제조 간접비는 각각 365600, 457000으로 예측했다. 자, 바로 뭐라고 써놔야 돼요? 457000 나누기 365600에서 뭘 계산할 수 있어요? 예정 배부율을 계산할 수 있죠. 바로 써놓는 거죠. 밑에다가 얼마가 나와요? 125%, 즉 직접 노무 원가의 1.25배가 바로 예정 배부율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 회사는, 자, 밑줄 배부 차이를 매출 원가에서 조정한다. 자, 그러면 배부 차이를 매출 원가에 조정한다고 그랬으니까 자료에서 제시된 제품이나 제공품 금액은 어떤 금액이에요? 예정 배부액으로 기록되어 있겠죠. 자, 기초재고가 주어져 있고, 자, 자료 2번 볼게요. 기준 거래 및 생산 등과 관련된 활동. 일단 원재료 구입액이 주어져 있죠. 아까 원재료 구입액은 T계정을 통해서 사용액을 찾아야 되고, 2번 자료 보니까, 자, 사용된 원재료가 41만 9천 원이래요. 그러면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이게 직접 재료비가 되겠지만 뭐라고 돼 있어요? 이 중 35만 원이 생산과 직접 관련되어 투입됐다라고 그랬으니까 나머지 금액 얼마? 6만 9천 원은 간접 투입됐죠. 위에 써놓는 거죠. 제조 간접비 6만 9천 원.
자, 왜 얘를 우리 써놔야 될까요? 정리해야 될까? 정상원가 계산이기 때문에 나중에 뭘 물어볼 가능성이 커요? 배부 차이 금액 물어볼 가능성이 커요. 그럼 미리미리 뭘 준비해야 돼요? 실제 발생 제조간접 원가를 준비해 놓는 과정이라고. 자, 3번 자료 볼게요. 종업원 급여와 관련된 비용 항목 다음과 같다. 직접 노무원가는 명시적으로 주어져 있죠. 따로 빼놔야 되고, 간접 노무원가 옆에 뭐라고 써야 돼요? 제조 간접비라고 써놔야죠. 그럼 지금 두 개 찾았어요. 제조 간접비를. 판매 수수료는 영업 판관비죠. 그렇죠? 원가하고 상관이 없어요. 물론 이제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시오라고 할 때는 필요한 자료겠죠. 하지만 원가 계산에서는 무관한 자료고. 임대료는 55,000원인데 이 중 35,000원이 공장가동 관련 고급 빗줄. 35,000원이 공장가동 관련이니까 뭐로 써놔야 돼요? 제조 간접비로 써놔야지. 그럼 제조 간접비가 지금까지 몇 개? 간접재료비, 간접농업비, 그 다음에 임대료. 나머지 2만원은 판관비가 되겠죠. 4번 자료. 단기 발생 감가상각비는 20만 3천원. 자, 밑줄. 이 중 18만 3천원은 공장 가동과 관련. 얘도 바로 제조 간접비죠. 나머지 2만원은 판매 관련이니까 판관비가 되고요. 자, 6번. 당해년도. 자, 밑줄. 완성된 제품 원가는 1124000. 얘가 바로 뭐예요? 단기 제품 제조 원가죠. 뭐가 떠올라야 돼요? 제공품에서 완성품 또는 제품 계정에서 입고된 게 연상이 돼야 돼요. 이 금액이. 그 다음에 당해년도 매출액은 1604,200이다. 자, 밑줄. 원가의 30% 이익가산. 자, 그럼 바로 뭐라고 써놔야 돼요? 원가의 30% 이익가산한 금액 매출액이니까 매출원가를 X라고 하면 1 더하기 30%한 매출이 1604,200이구나. 바로 뭘 찾아내야 돼요? X 매출원가를 찾아놔야지 일단은. 그래서 매출원가는 1234000이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 문제와 상관없이 제조원가 흐름을 한번 보자고요. 원재료, 그 다음에 제공품, 기초, 매입, 사용, 기말, 기초, 재료비, 농무비, 제조간접비, 완성, 기말, 자, 일단 제조원가 흐름에 관련된 내용이니까 한번 칸을 한번 다 채워보자라는 거죠. 한 번씩. 먼저 재료부터. 원재료가 기초 얼마 있어요? 기초가 31,000원이 있고, 매입은 얼마? 40만원 매입했대요. 얼마 사용했어요? 41만 9천원이 사용이 됐는데, 이 중에 재료비는 얼마라고 그랬죠? 직접 재료비는 35만원 사용됐다고 그랬어요. 그쵸? 자, 그러면 간접 재료비가 얼마가 돼요? 41만 9천원 사용이 됐는데 직접 재료가 35만원이니까 간접 재료비는 제조 간접비로 6만 9천원이 갔겠죠. 그러면 기말 원재료 계산할 수 있죠.
그쵸? 그 다음에 노무비. 노무비는 얼마 발생했다고 그랬어요? 직접 노무비는 34만원 발생이 됐죠. 직접 노무비는 34만원이 발생이 됐고요. 요거 주의하셔야 돼요. 여기에 들어갈 금액은 실제 발생 재종합비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뭐가 들어가야 돼요? 예정, 배부, 액이 들어가는 거죠. 자, 예정, 배부액 우리 아까 계산해 봤죠? 자, 예정, 배부율은 자, 제조간접 원가는 직접 노무 원가를 기준으로 배부한다고 그랬으니까 제조간접비는 45만 7천원이 되고요. 직접 노무비는 365600해서 제조간접비는 직접 노무 원가의 1.25배 125%예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금액은 고민할 필요가 없죠. 얼마가 돼요? 34만원에 1.25배 하면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직계 해보니까 42만 5천원이 됩니다. 즉 제조간접비는 직접 노무원가의 1.25배가 돼요. 여기에 정사원가 계산은 취지예요. 정사원가 계산은 제조간접비를 모르는 거예요. 원가 계산할 때는 언제 알아요? 나중에 아는 거기 때문에 실제 원가 계산할 때는 얘를 모른다고. 실제 원가를 당연히 여기에 1.25배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공품의 차변 원가를 집계해 보니까 1137, 1137, 000 1137, 000이 되고요. 1137, 000. 자, 그 다음에 단기 제품 제조 원가에 대해서는 자료에 주어져 있죠. 어디 있어요? 양가루 6번 자료 보니까 당해년도 완성된 제품 원가는 112만 4천원이라고 되어 있죠. 얘가 바로 얘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쵸? 112만 4천원. 자, 이 의미를 모르면 안 돼요. 요런 거 아는 게 중요한 거라고. 그럼 당연히 기말 제공품도 계산할 수가 있고. 얘는 완성되니까 입고가 되겠죠. 그래서 124,000이 입고가 됐고. 자, 기초 제품은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18만 5천원이라고 되어 있죠. 18만 5천원이니까 단기 총 판매 가능한 제품은 1309,000, 1309,000이 됩니다. 그러면 총 판매 가능한 제품 1309,000에서 매출원가 빼면 기말 제품이죠. 우리 아까 매출원가 계산해 놨잖아요. 지웠구나. 아까 계산해 보니까 얼마냐면 1234000이 돼요. 그래서 기말 제품도 찾아낼 수가 있죠. 그렇죠? 자, 또 하나 이제 지금 큰 틀을 보는 거예요. 지금 물음과 상관없이 정상원가 계산은 일단은 예정 배부율을 계산했고, 절차가 그 다음에 예정 배부를 했어요. 이 42만 5천원은 어떤 식으로 지금 뿌려져 있겠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나중에 실제 제조간비를 집계를 해서 뭐 해야 돼요? 얘랑 비교해서 배부 차이 계산해야 된다고. 그러면 이제 나중에 실제 제조간비를 집계해 보니까 처음 얘 먼저 계산해 놨죠. 간접 재료비. 그 다음에 뭐 있어요? 또 제조간접비가 간접 노무비라고 되어 있고요. 간접 노무비가 15만 2천원 15만 2천원이 되고, 또 뭐 있어요? 제조간접비 임대료 3만 5천, 감가상각비 18만 3천. 임대료 3만 5천,
감가상각비 18만 3천. 6만 9천, 15만 2천, 3만 5천, 18만 3천에서 43만 9천 원이에요. 감가상각비가, 제조관제비가 43만 9천 원이 됩니다. 그쵸? 그러면 얘가 예정배부액 실제 발생 금액이니까 뭐 계산할 수 있어요? 배부 차이 계산할 수 있죠. 배부 차이 금액은 14,000 과소배부에 과대배부에 더 많이 발생했으니까 과소배부죠. 과소배부. 그러면은 배부 차이 발생이 됐는데 회사는 매출원가에서 조정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배부 차이 조정 후 매출원가는 얼마 나와요? 여기에다가 14,000원 가산하면 되죠. 그럼 끝난다고. 그쵸?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물음 볼게요, 물음. 자, 요구사항 1번. 제조간접원가 예정 배부율 계산했고. 그쵸? 자, 2번. 기말원재료, 기말조공품, 기말제품. 저 기말원재료, 기말조공품, 기말제품 계산하면 되고요. 세 번째. 제조간접원가 배부차이 계산했고 14,000. 그 다음에 당기 영업이익 계산하시오. 영업이익은 손익계산서를 봐야 되니까요. 자, 손익계산서 먼저 매출, 그 다음에 매출원가인데, 자, 우리 자료에서 매출이 얼마라고 되어 있냐면 1604,200. 매출은 1604,200이 되고요. 자, 매출원가. 매출원가는 일단은 얘가 와야 돼, 얘가. 그쵸? 왜냐면은 원가 계산 자체는 정상 원가 계산이기 때문에 얘를 써야 된다고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정상 매출원가라고 하는 거예요. 요 금액이 1, 2, 3, 4, 000이 됩니다. 그러면 매출 총이익 계산할 수 있고요. 판관비를 빼면 영업이익 계산이 되죠. 자, 판관비도 봐야 되겠네. 판관비는 어디 있을까요? 일단은 자료 2에 양가로 3번 판매 수수료가 있고요. 85,000원. 그 다음에 임대료 2만원이 있죠. 그럼 105,000원이네. 또 뭐가 있어요? 감가상각비 2만원이 있죠. 그쵸? 다 더하면 판관비는 125,000원이 돼요. 여기까지가 원가 계산이 끝난 상태예요.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배부 차이가 얼마? 14,000원 과소배부니까 얘를 다 어디에 반영해요? 매출원가에 반영을 하겠대요. 그래서 그 다음에 배부 차이를 조정을 해주는 거예요. 자, 플러스만 헷갈리니까 비용 개념은 마이너스로 한다면 과소배부니까 어때요? 이익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죠. 마이너스 14,000원에 좀 끝나는 거죠. 그러면 배부차의 조정 후에 매출원가를 계산해 보니까 배부차의 조정 후 매출원가는 356,200이 되고요. 231,200이 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사실 제조원가 흐름도 보고 정상원가 계산의 풀세트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됐죠? 자, 그 다음에 요구사항 하나가 더 있는데 5번 한번 읽어보세요. 자, 이거 읽어보시면서 무슨 내용인지 알아야지. 네? 한번 읽어보세요.
자, 5번이 있잖아요. 문제는 풀 것 같은데, 대충 보면 정말 헷갈립니다. 왜 헷갈리냐면, 자, 위 물음과 별도로 기말 제공품, 기말 제품, 매출원가에 포함되어 있는, 자, 단기 동그라미.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자, 이 문제는 단기란 말이 없으면 출제 오류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면 준비가 많이 되신 분들이죠. 이거 없으면 출제 오류라고. 자, 단기 발생한, 자, 밑줄, 직접 노무원가. 자, 그래서 무르모의 포인트는 두 개예요. 단기라는 거하고 직접 노무원가라고. 먼저 직접 노무원가는 뭘까? 제조간접비 배부가 직접 노무원가 기준 배부되는 똑같죠. 배부 기준 노무원가니까. 그쵸? 결국에 직접 노무원가 금액 비례로 제조간접비가 배부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쵸? 그러면 제공품, 제품, 매출원가에 예정 배부된 금액은 노무원가 곱하기 1.25 하면 되겠죠? 그쵸? 그 얘기고요. 단기의 의미가 뭘까? 자, 그러면 필요한 것만 한번 써보면, 필요한 것만, 나머지는 무시하시고요. 무시하시고. 자, 요런 상태인데, 제공품은 직접 노무원가가 6,800원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얼마만큼 제조간접비가 배부되어 있을까요? 제공품에는 6,800에 1.25만큼 배부되어 있겠죠. 제조간접비만 쓴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제품은 27,200원이니까 27,200원에 1.25만큼 배부되어 있겠죠. 자, 매출원가는 306000이죠. 자, 306000에 1.25만큼 배부가 되어 있겠죠. 그쵸? 근데 사실 이 매출원가는 얘만 있는 게 아니고요. 또 뭐도 있어야 돼요? 기초분. 선의선출법이니까 기초분도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얼마가? 그쵸? 얼마가 있을 거라고, 기초분도. 근데 여기는 단기분으로만 써요. 단기분으로만. 그쵸? 무슨 얘기냐면, 지금 단기의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된 금액은 뭐냐면, 요거 3개만 배부된 거예요. 얘는 단기에 배부된 게 아니잖아요, 기초분은. 그러면 단기의 배부차의 계산할 때 어때요? 요 3개가 예정 배부됐고 실제 발생과 비교를 해야 돼. 그러면 단기 발생한 이 배부차에는 어디에만 배부해야 돼요? 여기에만 배부해야 된다고. 얘는 배부하면 돼, 안 돼? 얘는 배부하면 안 돼. 자, 정기 2월 되어서 판매된 부분은 이미 정기의 배부차가 끝난 거 아니에요? 그쵸? 걔한테 다시 한번 넣어주면 안 된다고. 그래서 단기란 말이, 이게 그 중요한 단어다, 그런 얘기예요. 그쵸?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우리는 이전까지는 이 14,000원을 모두 다 매출원가에 조정을 했지만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 요걸 다 조정을 해주겠대. 조정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14,000원을 요거 비율대로 조정하면 되죠. 비율이 어떻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얘가 90%가 되고요. 기말 제품이 8%가 되고 얘가 2%가 돼요. 금액 비례를 환산해 보면. 됐어요? 그러면 자, 이 14,000원의 과소배부를 요 비율대로 배부를 해주게 되면 얼마씩 배부가 되냐면 제공품은 더하기 280원을 해야 되고요. 제품은 얼마를 더하기 1120원을 해야 되고 매출원가는 얼마를 해줘야 돼요? 더하기 12,600원을 해줘야 돼요. 됐죠? 그러면 비례배분법을 했을 때 매출원가는 얼마가 될까요? 이제 아까 얘가 1, 2, 3, 4, 000이 되고요. 배부차의 조정은 얼마만? 12,600
600원만 해줘야 돼. 예, 그러면 배부 차이 조정 후 매출 총이익은 357600이 되고요. 영업이익은 232000이 돼요. 그러면 매출원가 조정법하고 비례배분법하고 했을 때 영업이익 차이는 어디가 더 커요? 영업이익은 당연히 비례배분법이 크겠죠. 얼마만큼 커요? 아까는 14,000원 다 조정을 해줬잖아요. 요 차이만큼 크겠지. 얼마? 1,400원만큼 비례배분법이 더 크죠, 영업이익이. 그래서 요구사항 5번 문제, 아까 그 단기의 의미, 단기. 예. 배부차이 조정할 때는 단기에 배부한 금액만 조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정기 2월 돼서 판매된 부분은 조정 대상에서 빼야 된다. 그래서 단기만 별도로 표시한 거다, 그런 얘기죠. 자, 하나만 더 볼까요? 자, 문제 3번 한번 읽어보세요. 자, 볼게요. 한국은, 자, 밑줄, 제조간접 원가에 대해서 직접 노무원가를 기준으로 예정 배부, 또 정사원가 계산이고요. 자, 설립 이후 예정 배부율은 동일하다. 그거 밑줄. 요게 또 무슨 말일까? 설립 이후 예정 배부율은 동일하다. 정기와 단기 예정 배부율은 동일한 거예요. 자, 2월 된 작업은 101번이고요. 추가로 102번, 103이 착수되었고,
103번은 현재 작업 진행 중에 있다. 요거 쓴 거죠, 지금. 물량 현황을. 정기 2월 됐고 2개 착수가 됐고 기말 103이니까 완성은 101, 102가 돼요. 자, 그 다음에 재료는 공정 초에 전량 투입되고 가공원가는 공정 전반에 급등 발생한다. 자, 요 문장은 종합원가 계산에서 일반적인 문장이죠. 그런 거 구분하면 안 돼요. 우리 2차 시험에서는. 그렇다고 보면 돼요. 자, 당월, 자, 밑줄, 실제 발생한 제조간접 원가. 자, 그러면 이 자료는 왜 줬을까? 과연 정사원가 계산인데. 뭐 하려고? 배부 차이 계산하라고 준 자료예요. 이 자료 가지고 원가 계산하는 거 아니에요. 요거는 나중에 배부 차이 계산할 때만 사용하는 자료입니다. 자, 월초 재고. 원재료가 1,500원. 그 다음에 제공품이 있는데 제조간접 원가가 물음표가 되어 있죠. 자, 이 제조간접 원가는 실제 제조간접 원가예요, 예정 배부액이에요? 당연히 예정 배부액이죠. 근데 친절하게 합계가 8,500원 주어져 있네. 그러면 물음표 채울 수 있죠. 얼마가 나와요? 2,500원이 나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예정 배부를 계산할 수 있다고. 제조간접비는 직접 노무원가 기준 배부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제조간접비가 2,500원, 노무원가가 5,000원이니까 예정 배부율은 직접 노무원가의 50%가 되죠. 그래서 자, 101 보니까 자, 얘가 1,000원, 노무비가 5,000원이고요. 합계가 8,500원이 된대요. 그러면 당연히 얘가 2,500원이 되겠죠. 그러면서 뭘 찾아낼 수 있어요? 예정 배부율은 직접 노무원가의 50%구나 찾아낼 수가 있고. 자, 얘도 한번 같이 볼까요? 자, 자료 4번 보니까 월말 재고도 있잖아요. 103번. 직접 재료원가 얼마? 1,200원. 노무원가 얼마라고 돼 있어요? 6,000원이라고 돼 있죠. 6,000원. 얘는 당연히 계산할 수 있죠. 제조간접 원가는 노무원가의 50%니까 얘는 3,000원이 되죠. 월말 제공품은 12,000원. 계산해놨다고.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제공품으로 들어와서 요거 한번 또 채워보자고. 기초 제공품은 8,500원이 되고요. 8,500원이 되고, 자, 월말 제공품은 1,200원이 되고요. 하나씩 채워보니까, 자, 자료 2번. 당월 지급액, 직접 재료 구입이 5,000원이래요. 얘는 이제 쉽게 찾을 수 있죠. 월초 재료비가, 월초 원재료가 1,500, 구입액이 5,000, 총 6,500에서 월말 재고 얼마예요? 700이니까 6,500을 700 빼면 얼마 나와요? 6,500 마이너스 700 하니까 재료는 5,800이 되죠. 자, 농업비는 얼마예요? 자, 직접 노무원가, 자, 밑줄 지급액, 요거 주의하셔야 되죠. 지급액. 자, 발생주의, 현금주의 다르죠. 그쵸? 근데 일단은 뭐 하나의 뭐 그래도 공식 같은 걸 좀 적어드리면, 발생에서 현금주의로 갈 때 가산해야 될 거, 차감해야 될 거. 가산은 자산 마이너스 부채 증가는 가산하면 되고, 차감은 반대니까 자산 증가 부채 감소는 차감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노무원가 지급액이 65,000원이잖아요. 현금이니까 마이너스 65,000원이 나갔어요. 돈 나갔으니까 우리한테 필요한 건 발생 금액이 필요한 거죠. 자, 지금 자료 세 번째 자료 보니까, 자, 미지급 임금, 미지급 임금이 지금 5,000원, 3,000원이죠.
임금이 줄었어요, 늘었어요? 줄었죠? 미지급 임금 자산 또는 부채? 부채죠? 부채가 2,000원 줄었죠? 어디로 가야 돼요? 여기네, 여기. 부채 함수. 얼마? 2,000원 줄었습니다. 2,000원. 그 다음에 성급 임금. 자산이 늘었죠? 얼마 늘었어요? 3,000 늘었죠? 자산이 3,000 늘었어요. 둘 다 마이너스니까. 자, 마이너스 3,000, 마이너스 2,000이죠? 넘기면 어떻게 돼요? X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65,000 더하기 3,000 더하기 2,000이니까 얼마가 나와요? 마이너스 6만원이죠? 당기 발생 6만원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한번 볼까요? 65,000원 돈을 줬어요. 돈을 줬는데 미지급 임금이 2,000원 감소했죠? 그쵸? 저번 달에 발생한 임금을 돈을 못 줘가지고 단기 2,000원을 더 줬대. 그럼 이 중에 2,000원 빼야지. 그러지 않겠어요? 정기 이미 발생 처리됐고 돈만 안 준 거니까. 또 성급 대 성금. 이번에 발생분이 아니라 돈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3,000원 미리 줬어요. 그 3,000원은 언제 비용 처리돼요? 다음 달에 비용 처리되겠죠. 당연히 3,000 빼야지. 그쵸? 이렇게 해서도 6만원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보시든 이렇게 해보시든 일단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직접 농업인은 얼마가 돼요? 얘가 6만원. 6만원. 자, 제조간접비는 어때요? 제조간접비는 고민할 필요가 없죠. 농업비의 50%니까 얘는 3만원이 됩니다. 얘도 찾아낼 수 있죠? 자, 이제 물음 볼게요. 요구사항. 예정 배부율 계산했죠? 노무원가의 50%. 기말조공품 재고 계산했죠? 요거. 그 다음에 배부 차이 물어봤죠? 우리 기초자료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요게 예정 배부액이고 실제 발생 제조간접비는 얼마? 32,000원이라고 되어 있죠? 얘가 32,000원이니까 배부 차이는 2,000원만큼 과소 배부가 되죠. 그쵸? 자,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